답한시대 진정한 진보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나라 꼴을 잃은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언론부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언론이 살아있으면 그런 풍토에서는 독재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 언론을 언론이라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인을 언론인으로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라면 어떤 성역도 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쓰고 해야 하는데 어떤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니 공산당식 관제, 어용 언론들 된 거 아닙니까? 기자 정신들이 과연 있습니까? 열심히 써서 출세하겠다는 기자가 대부분도 아닙니까? 기자로 입사해서 평기자로 인생을 끝내는 진정한 기자 정신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직을 여타 직업으로 이동해가는 수단들로 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기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 윤리가 무너지니까 사회 전체가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이 되었습니다. 우선 언론부터 제압해놓고 두 번째로 손을 본 것이 사법부입니다. 정의를 다루는 사법기관이 살아있으면 독재는 또 불가능해집니다. 수많은 사회 갈등의 최종 심판자가 사법부인데 국가체제 변혁을 꿈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법부야말로 적폐 세력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법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적폐 사법부를 해체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적 물갈이를 1차로 완료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판결들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분석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현재 한국의 대법원은 이미 중국 공산당 사법부, 북한 노동당 사법부처럼 법관들 개개인이 독립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당 지침에 따라 판결하는 행태를 보이겠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도 유신헌법 때보다는 낫잖아. 사람들 불법을 가두고 고문하고 하지는 않잖아. 너희들 유신시대로 한번 되돌아가 볼래? 사법부가 망가지니까 이내 곧바로 쳐들어온 것이 선거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을 바꾸려면 우선 선거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선거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노골적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사전투표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투표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방대한 감시받지 아니하는 사전투표제를 만들어내었고 이 투표지들의 전산 조작을 통하여 마음껏 당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이 무려 120여 건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 소송을 다루는 대법원의 몰상식한 태도를 보면 이들이 과연 사법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인지 단박에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을 맘대로 어기고 맘대로 농단하는 파렴치한 대법관들, 중앙선관위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언론, 사법부에 이어 그 다음 타겟은 단연코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 사라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 시대를 열게 되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오랜 세월 걸쳐서 야당을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다수가 눈치를 못 채게 정말 너무도 정교하게
야당 부수기 전략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야당은 서서히 무너지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로는 완벽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거란 선거는 연전연패하였습니다. 선거 같지 않은 선거를 치른 탓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야당 스스로가 괴멸된 측면도 강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데리고 놀기 좋은 야당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야당 복이 많은 대통령 시대라. 여러분, 이제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체제이니 국방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요. 시민사회 전체가 무기력에 무저항이 나타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코로나 계엄을 빵 치고 나오니까 야당 당수를 뽑는 경선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도 이 악명 높은 중앙선관위 모바일 투표에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어영종당으로까지 전락했으니 이제 혁명은 90% 다 완수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법관들이 많이 계속되는 그 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저항이 계속 묵살되고 있다는 유튜브 방송 위를 홍준표 후보가 대약진하고 있다는 공중파 뉴스들이 뒤덮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재명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 뉴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끌어들여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정보기관장이 일개 시민에 불과한 젊은 여성 정치인과 수시로 만나 정담을 나눴다는 장면이 대거 폭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들이 저게 야당 의원 맞아? 하는 이상한 뻘짓들도 계속 나타나는 중입니다. 여론 조작으로 해가 뜨고 선거 조작으로 해가 지는 나라가 이미 되어버린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 암울한 기운 때문에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한국형 주체 사상주의로 체제가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골적인 공산체제도 아닌 엉거주춤 체제,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과거 박정희가 한국형 민주주의를 하겠다 하면서 유신 독재를 강행했듯이 문재인과 더불당도 한국형 일당 체제, 주사파 독재를 공고히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정신나간 언론들과 관료들이 달라붙어 부역해주고 있으며 시민들 대다수는 겁에 질려 숨소리도 못 내고 숨어있는 게 솔직한 자화상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저항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달라붙어 있습니다마는 이들 눈에는 아직 대세엔 지장 없는, 괜히 건드려 박종철 사태처럼, 마산 사태의 김주열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도의 경계심 정도가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6.25 때의 부산 피난 사태 때처럼 나라의 운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총선을 부정으로 치른 저들이 대선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정말로 한심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이 나라를 점령하더라도 이게 다 구분이 다 돼서 그런 걸 어떡하나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대량으로 살상당하면 그거 왜 잘났다고 나서서 그 수모를 당하나 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해방 이후 80여 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동안 쌓였던 한국 사회 지성의 총합이 이 정도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불의를 보고 불의라 말도 못하는 시민들이면 공산체제하에서 말도 못하고 순응하고 사는 저 불쌍한 북한 인민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굶는데 우리는 밥이라도 먹잖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을 모두 제거하고 종전선언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태극기 내리고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선포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통일 대통령을 내줄 수는 없잖아 하는 명분으로 남한 전체를 일당 독식체제로 완벽히 구축한 다음에 북한과 연방헌법 하에서 무엇이든 합작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꿈에도 그리던 통일시대라고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날이 오면을 평생 목 놓아 노래 부르던 저 사람들입니다. 베트남의 통일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하는 이 시대, 과연 우리들의 선택은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그 길을 향해 가는 저 사람들을 과연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까? 정말 한 시대에 같이 사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보시게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게나.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나라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은 죽지 아니하고 이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로, 의회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져주시고 독재 세력에 과감히 맞서 싸워나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